안녕하세요. 노인 빈곤율 OECD 1위. 이 말을 딱 들으면 대번에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연금보험이라도 하나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겁이 나죠. 나도 늙음하게 가난해서 힘들면 어쩌지? 겁이 납니다. 글루텐 프리 아직도 몰라? kit빵맹이 짝짝 이런 카피도 있습니다. 이런 문구를 딱 보고 나면 날마다 맛있게 먹고 있던 빵이 갑자기 찜찜해집니다. 이게 무슨 독약이라도 들었나 왜 이러지? 글루텐이 그렇게 해롭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밀가루가 무서워지죠. 그저 덜 먹기만 하면 살은 빠집니다. 살은 많이 먹어서 찌는 거죠. 덜 먹기만 하면 살이 빠지는데 다이어트 업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마 영양소를 하나 지정을 합니다. 옛날에는 지방을 무슨 독약인 양 지목을 하더니만 요즘은 탄수화물을 그렇게 또 악마로 만들고 있어요. 자기네 다이어트 식품을 팔려고 그러는 겁니다. 막 돌아가면서 칩니다. 지방을 쳤다가 탄수화물을 치다가 단백질을 치다가 걸리는 대로 칩니다. 어떤 한 특정 영양소의 그런 음식물들을 특수하게 만들어 가지고 다이어트 식품으로 이제 홍보해서 팔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러다가는 먹을 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음식 놔두고 굶어 죽게 생겼어요. 결국 자세히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성형외과 의사들은 이 눈꺼풀이 조금 처지는 거 가지고 나중에는 실명의 위험까지 있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위협해서 쌍꺼풀 수술을 유도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증권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바보인 이유. 생사람 다 바보를 만들어요. 투자하라고. 투자 안 하고 있는 저는 바보라는 건데 정말 그렇나? 이런 생각이 아무시 안 들 수가 없어요. 보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늙어서 자식에게 손 벌릴 계획입니까? 막 겁을 주는 겁니다. 공포 마케팅이 너무 심해요. 사방천지 뉴스든 컨텐츠든 이렇게 보면 사람을 겁주는 제목들이 즐비합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감정 중에서 공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인간은 항상 살아남아야 된다. 이게 최우선의 과제거든요. 그래서 공포 반응이 가장 민감한 반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 마케팅에 이런 공포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공포심을 조장해서 어떤 행위를 하게 사거나 서비스를 받거나 이런 걸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공포 마케팅이 지금 이렇게 성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공포 마케팅이 이렇게 성행하는 거는 과거에 시장에 물건을 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팔 때는 이런 공포 마케팅이 먹힐 여지가 없죠. 물건을 그냥 보고 사는 거니까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상품,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다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이거는 문자로 제목이 달립니다. 뭐에 좋은 물건, 뭐에 유용한 서비스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문자로 이걸 함으로 해서 이런 공포 마케팅이 이렇게 성행하는 거예요. 요즘은 클릭을 위해서도 이 공포 마케팅을 합니다. 이것 한 번만 먹으면 신장이 망가집니다.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제목을 보면 제가 유튜브 제목에서 본 겁니다. 이 영상을 꼭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혹시 한 번만 먹었는데 신장이 망가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알기 위해서 이 영상을 클릭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건 클릭해보나 마나 아주 개짜증나는 헛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음식은 없습니다. 한 번 먹었는데 신장이 망가지는 음식 따위는 없고 그리고 사람의 신장이 그렇게 시시한 기관이 아니에요. 보나마나 엉터리예요. 그렇지만 사람 심리는 이게 공포심이 드니까 이걸 확인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뉴스든 컨텐츠든 그런 방식으로 공포를 활용하는 기술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아주 악질적인 그런 상혼이 팽배해 있어요. 이제는 심지어 이 사람의 욕망마저도 교육되고 조정됩니다. 그 내부자라는 영화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이병헌이 이 대사를 읊었는데 모히또에 가서 몰디브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대사입니다.
이 몰디브라는 섬이 있고 모히또는 칵테일 이름이죠. 그걸 이제 유머 코드로 그런 대사를 썼습니다. 이 대사가 영화에 나오고 이 영화가 뜨니까 이제는 신혼부부들이 아주 최우선으로 꼽는 신혼여행지가 몰디브가 됐어요. 몰디브에 안 가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막 조성됩니다. 엄청나게 멀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요. 또 이것도 영화입니다.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고 나니까 아니 사람들이 다 한 10가지씩 소망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없던 욕망이 막 만들어집니다. 나도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없으면 만들어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편안하고 즐거웠는데 괜히 그런 버킷리스트가 없으면 나는 몸이 건조한 인간이 됐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의 심리가 조작됩니다. 이렇게 현대사회는 무비판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으면 사람이 막 조작돼요. 이 정신세계가 바뀌고 필요한 게 없던 욕망도 생기고 아무 문제 없던 게 두려워지고 불편해지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막 조작됩니다.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결국 이런 무비판적인 이 정보 수용이 반복되면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의도를 가진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뭔가를 팔아야 될 사람이죠. 서비스나 상품을 팔아야 될 사람들, 이런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정보, 왜곡된 공포를 조종하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의 심리를 조종하고 인간을 개조하려고 시도합니다. 괜히 사야 될 물건도 막 많아지고 괜히 어떤 서비스도 필요할 것 같고 이런 상대적으로 부족감을 느끼는 심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무런 그런 부족한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지만 막연히 가만히 있으면 뒤처질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사람을 겁주는 문구, 괜히 이구심과 두려움을 품게하는 그런 문구들을 보면 다 개뻥이고 헛소리다 이렇게 무시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다 헛소리입니다. 그렇게 심하게 사람의 그 공포를 조종하는 제목들은 아예 클릭할 필요도 없고요. 굉장히 사악한 목적을 가진 그런 헛소리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정신 건강에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진지하게 뉴스나 광고에 휘둘리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다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격언을 꼭 기억하십시오.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당신은 약해진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